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오늘은 농성장 현장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국회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농성장에 왔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 일부께서는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던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죠. 제일 먼저 윤재갑 의원께서 단식 농성을 이 자리에서 8일 동안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원식 의원께서 지금 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또한 이어서 이수진 의원까지도 단식 농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주불리 김병주가 현장에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약 80% 국민들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에 지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윤석열 정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변인이 된 것 같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것은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우리 안보의 안전에 가장 영향이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몸을 던져서 하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 인터뷰를 하기 전에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안보상 몇 가지를 짚고 현장으로 갈까 합니다. 저는 저의 피가 거꾸로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주 발언한 내용입니다. 전 정부, 문재인 정부를 빗대서 한 것 같은 말입니다. 마치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반국가 세력.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한 힘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면서도 북한과 평화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빗대서 실제 가짜 평화, 가짜 안보라고 윤석열 정부는 누누이 지적을 해왔고 비난해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짜 안보가 아니라 진짜 안보고 진짜 평화였는데 가짜 안보, 가짜 평화라고 폄훼하고 했죠. 이번엔 그 도를 넘어서 자유총연맹에 가서 연설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것이죠. 어떻게 반국가 세력입니까? 반국가 세력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북한이라든가 다른 걸 지칭하는 것이죠. 반국가 세력이었다면은 그 세력 밑에서 검찰총장 한 자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국가 세력의 부하이고 같이 동조자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할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 정부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정부 중에서 이러한 막말, 이러한 극우 유튜브에서나 얘기할 법한 얘기, 태극기 부대가 할 법한 얘기를 일국의 대통령의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은 미래가 사실 없습니다. 현재는 과거를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없었다면 어떻게 현재가 있겠습니까? 또 미래는 현재를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 속에는 그 세력에 대해서 여론이 막 일어나니까, 비판의 여론이 막 일어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은 문재인 정부를 지칭한 것이다, 아니라라고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은 그 문맥상은 명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 속에서는 유엔사 마치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 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해체가 전제되는 종전선언을 하게 한다. 종전선언이 일어난다. 종전선언하면 유엔사가 해체된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했을 때는 종전선언하고 유엔사가 자동 개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실제 이것은 유엔사와 종전체 선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해를 하고도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종전선언은 평화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유엔사 해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은 정전체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늘 긴장했다가 긴장이 완화됐다가 반복하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체제로 가는 첫 관문은 종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선언이고 평화체계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이 된다고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사 해체는 한참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은 북한과 남북한이 평화체계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평화체계를 만들려면은 군비도 상호 축소하고 군부대 배치도 조정하고 또한 평화를 만드는 작업을 여러 가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완전한 한반도의 평화체계가 구축이 된 이후에야 유엔사에 대한 해체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겁니다. 유엔사 해체도 현 우리 대한민국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6.25 전쟁 때 유엔에서 결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먼저 그 당사자국인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이런 데의 협력이 먼저 전제되고 그러고 나서 유엔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가 오기 전까지는 유엔사는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유엔사는 더 보강이 됐습니다. 유엔사는 사실은 소규모였는데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능을 잘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연합사 요원이 또는 주한미군사 요원이 유엔사 직무를 겸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브룩스 유엔 사령관이자 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렇게 세 가지 겸직을 한 분이 많고 또 두 가지 겸직을 하다 보니까 유엔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좀 분리시키자 해서 일부 분리시켰습니다. 그래도 현재 유엔사는 한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엔사가 훨씬 더 보강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여러분들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뭔지에 대한 의미도 정확히 잘 모른다는 생각이 되고 대통령실에서조차도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 관계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반국가 체계 단체, 반국가 체계 세력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것과만 물렸느냐, 실제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몰았던 분이 있습니다.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이 간첩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국민들을 이러한 발언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했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완전 구구적인 발언인 것이죠. 사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간첩이겠습니까? 그러면 간첩이라면 그를 뽑은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인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된 있던 사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59주년에서 반국가 세력, 즉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의 공산 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업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사실 왜곡된 역사의식은 문재인 정부의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관계관들이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무책임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민을 단결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색깔론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속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라면은 사실 대통령이 선출될 때는 국민의힘이나 어떤 그룹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겠지만은 대통령이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야를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 갈라치기 정치를 함으로써 온 국가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방류를 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상상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안전에 위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먹는 플랑크톤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작은 고기, 큰 고기, 그러한 고기를 우리가 또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연쇄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안전규정상 문제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플랑크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태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현재 과학의 영역은 그 정도까지 확인할 수준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바다의 안전에 큰 영향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바다의 안전을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대해야 되는 거죠. 국민을 대표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또한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마치 일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더 한 발 앞서고 있는 것이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 안전하다를 계속 설파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실제 안전하다고 지금 수산물 시장에서 어항 속에 있는 수조의 물까지 마시면서 기괴하고 황당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일본을 대변하고 이렇습니까? 국민을 대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맞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휴일에는 전 국민 시위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 지난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수산물 안전성과 법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